오늘은 이민년 9월, 기월, 개수일간 일주 운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민년의 개수일간이 이민년의 그 특징, 변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민년의 임목지지의 그 개수일간 기준으로 상관이죠. 그 발전 변화, 이런 게 이제 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시끄럽게 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천간에 임숙 겁재 오고, 그 다음에 임목 상간운이 들어오니까 발전 쪽으로는 이제 발전 변화, 좋은 쪽으로 성취는 하지만, 겁재 갈등 속에서 다소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장 간의 병화, 경제가 장생, 12운성으로, 요거 갑론을박이 많은데, 요 12운성도 저는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시작 도전에 좋은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민년,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기유월에 9월 8일 백로부터죠. 10월 8일 한로 전까지입니다. 24절기 중심으로요. 그래서 9월에는 유금 지장 간의 역이 경금, 그 다음에 정기, 신금, 이렇게 월요일기 기운을 갖고 작용을 합니다. 개수일간은 기유월에 일간이 병재 놓이죠. 그래서 의식이 부족하고 외부 활동과 경제 활동이 약해지면서 병고가 있는 불리한 시기고 정신력이 강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반면에 쓸쓸함, 고독, 우월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침체기로 일이 중간에 좌절되기도 쉽고 성패다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친에게 좋지 않은 탈 또는 병고가 생길 수 있는 월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종교 철학에 관심을 갖고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럴 때는 이제 그 내공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개유일주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시기고 이민년에요. 인기를 누리면서 경제적인 이득이 상승하는 해이죠. 이로 인한 주변의 시기 질투도 동시에 받죠. 언행에 좀 각별한 주의를 하고 구설수 오르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목은 유금을 보면서요. 인유 원진이 되죠. 원진살이.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화나게 되는 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신살도 자평학에서는 이렇게 중요시하진 않습니다. 중요시하진 않고 이렇게 감안하는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기유를 보면서 개수일간이 기토평관과 유금 편인을 보면서 문곡장성, 원진육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다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유의적이고 그리고 유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신살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진 걸리기 때문에 좀 행동에 다소 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조금 조심할 것을 권합니다. 남명은 정제가 강해져서 임목 식상이 세운에서 강하게 들어와서 연애운이 상승하죠. 여명은 편간 기운이 들어와서 이성관계가 경쟁관계로 형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직장인은 조직 내 승진운이 불리하죠.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리고 인덕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그냥 혼자서 묵묵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또 이렇게 인덕이 없는데 장성살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자존심만 강해지는 형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니
불화다툼을 초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 공망도 이렇게 이것도 갑론을박 많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업상대체로 씁니다. 인성공망에 놓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포함해서 윗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학문 배움의 성과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정신력을 바로 잡고, 취업준비생 또는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은 해당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공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말씀드렸죠. 예, 갑론을박 많은데 업상대처로 부류수업, 현침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료, 그죠? 사회복지 심리상담, 침수업, 예, 침수업, 현침, 그 다음에 뾰족한 바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한의원 등 이렇게 할인업, 이런 직업군한테는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매사 성패다단하고 스트레스 압박감 생기죠. 심적 갈등, 그 다음에 변덕도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욱하는 성정도 나타나고 본의 아니게. 또 육친 간에도 이제 서로 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만 고수하게 되죠. 서운한 감정만 앞섭니다. 이로 인한 그 불화다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관제구설도 잘 따르는 그런 어리석입니다. 이럴 때 직장인은 조직 내에서 맡은 바 일 그냥 꾸준히 하면서 그 오지랖도 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특히 언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윗상사와 이제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인내하는 그런 내공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제 그 성과 결실이 약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반대로 사업 확정은 금물입니다. 이럴 때는 그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이 이거 스와트 분석을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거 굉장히 30년 전부터 이 대기업이나 기업 이런 데서는 그 분기별로 그다음에 월별로 연별로 이렇게 그 본인 사업의 그 강점, 약점, 그다음에 단점, 위협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위협 단점을 기회 강점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노하우를 찾아내는 분석법이죠. 근데 이것은 이미요 검증을 받은 거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이제 기법이 지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뭐 3-4명 그 뭐 관리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해 그랬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뭐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뭐 외식 그다음에 뭐 여행업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파 이제 무역업 이렇게 작게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본인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스와트 분석을 잘 해서 이거는 이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배우셔가지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향후에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남녀 모두 연애 후는 좀 불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오죠. 교제 중인 커플은 좀 이제 그 장성살로 자존심만 강해지니까 자존심 앞세우면은 좀 불화다툼 생기죠. 가을 절기에 좋지 않은 이별수가 동반하니까 잘 헤쳐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개일주 보겠습니다. 일주 자체가 제왕에 있죠. 예, 그다음에 간목이 지장 간의 간목이 상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적극성, 주체성 이런 건 센 일주입니다. 이민년의 임목 상간까지 만났으니까 식신생재하죠. 그래서 직업 경제적으로 유리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상간운이 강해서 갈등, 마찰, 시비 이런 이벤트도 생깁니다. 이거는 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유열 보겠습니다. 기유열의 개일주는 제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운이 좀 강하죠. 예, 혈관과 횡사, 관제수 그런 흉살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있으니까
대인관계도 조심해야 하는 월이 되겠습니다. 이 조객살이 들어와서 요거는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좋은 기운이 아닙니다. 상갓집에 이렇게 가는 건요. 자,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천일염 아시죠? 이거 복주머니에 넣어서 인사차림만 하고 나오세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그렇습니다. 그 천일염을 신발에다가 탁 뿌리고 털고 나오면서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귀가하면 그 흉함이 어느 정도 격감이 됩니다. 9월 기울의 개일주는 의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의욕은 넘쳐서 동분서주하지만 성패 다단하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다운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좀 쇠락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직장인, 사업자 포함해서 개일주는 변화, 새로운 도전으로 명예 승진 직급을 이제 높이려고 하지만 성패 다단해서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해서 수익 제고와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 후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이런 시기에 직장에 사직서 내고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인연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만나는 시점으로 보고 좋은 때를 기다릴 것을 권합니다. 남녀 모두 재물운은 쓰는 운이 강합니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돈보다 지출하면서 노는 공간, 유흥, 소비를 위해서 버는 쪽은 좀 약한 그런 운입니다. 사업자는 의욕만 가지고 섣불리 덤볐다가 성패 다단하죠. 그래서 문제가 따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이 불리하니까 좀 본인 기준에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잘 판단해서 교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축일주 보겠습니다. 백호살, 양인살이 관대에 놓여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요. 인목 상관을 만나죠. 그래서 수생목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추진력, 그 다음에 환경 변화를 무리하면서까지 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변화, 변동, 이동 이런 거를 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공망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공망이 갑론을박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업상대체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좀 집중을 합니다. 전혀 무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막 완전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제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상대체로 쓰는 용도로 그렇게 봅니다. 9월 기울에도 개축일주 이제 공망에 놓였죠. 그래서 인성공망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포함해서 윗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학문 배움의 성과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좀 신세를 한탄할 수 있지만 멘탈을 잘 잡고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예, 이럴 때는 예, 공부하는 시기로 잘 쓰면 됩니다. 만약에 사주왕국이나 대운에 공망이 있으면 업상대체로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화린업을 포함한 구류수업이라고 하죠. 예, 종교, 의료, 사회복지, 심리, 침술, 예, 한의원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공망으로 업상대체를 하면은 유리한 또 작용을 합니다. 9월 기울의 개축일주는 의식이 부족하고 의욕은 넘쳐서 동분서주하지만 결과 성과가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마음고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이제 점점 다운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이제 좀 쇠락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기입니다. 사업자 포함해서 직장인은 개일주는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으로 명예승진, 직급 그런 걸 좀 의욕적으로 좀 높이려고 하지만 성패다단합니다. 그래서 이럴 시기에는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하고 사업자는 수익 제고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잘 분석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보낼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시기에 직장에 사직서 내고 은퇴 준비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 변화를 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새로운 인연 정리, 그 다음에 새로운 운의 흐름으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로 쓸 것을 추천합니다.
운이 불리한데 또 장성살이 들어왔죠. 이 장성살은 운이 이제 좋을 때는 자존심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인덕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운이 불리할 때 장성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존심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 조직에서 이제 그 자존심만 내세우니까 주변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니까 불화다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자존심을 좀 이렇게 인력으로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남녀모두 연애운은 다소 불리합니다. 그래서 불만족 들어온 이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이성을 만나는 것을 기유월에는 지양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제 중인 커플은 이제 그 자존심 앞세워서 명호를 따지면은 이 가을절기에 좋지 않은 그 불화다툼으로 이별수가 따르니까 잘 헤쳐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개묘일주 보겠습니다. 일제에 식신 들어오고 장생지가 되면서 이민년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시기입니다. 겁재운이 들어오면서 식신이 상관을 협력하여 상생하는 기운이 들어오죠. 식신과 다르게 상관은 표현력, 그 다음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표출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민년의 그 인목, 상관을 보면서 세운에서 타인에게 어필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고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9월 이거는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기유월의 개묘일주는요. 제살, 수억살이라고 하죠. 사람을 해치는 모진 기운이죠. 제살은 이제 그 수억,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사고, 수술, 그 다음에 이런 흉살입니다. 관제구설. 이제 그 손재수로 정신적, 물질적 고충을 겪고요. 그 다음에 군검경, 세관원에 근무하면은 이제 오히려 발복하고 승진출세하는 운입니다. 개묘일주는 9월에 묘유충되죠.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이때 강해지면서 스트레스 압박감, 좀 이런 걸로 신경질적이고 그다음에 피곤한 월이 됩니다. 또 질병에 노출돼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불화, 다툼 이런 것도 생깁니다. 직장인은 조직에서 맡은 바 임무 다 하고 그 다음에 오지랖을 펴도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묵묵히 그 같은 일만 하면서 오지랖도 펼치지 말고 그 다음에 윗상사와 불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도 추진하는 그 사업의 그 노력에 비해서 그 업무, 그러니까 그 성과 결실이 좀 약하죠. 이럴 때는 이제 피드백 통해서 요 스와트 분석 요거 굉장히 제가 많이 얘기해서 조금 지겹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일주마다 얘기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게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거 해왔던 분석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뭐 분기별로 이거 종업원들 몇 명 안 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스와트 분석은 굉장히 유의적인 그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또 이 컨텐츠가 많으니까 또 배우시면 또 의외로 쉽습니다. 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새로운 일 이런 거 이제 시작 도전 이런 거 하면은 좀 안 좋죠. 예, 손재수가 따르고 고충을 겪습니다. 개미일주 보겠습니다. 일지 편간은 깔고 있죠.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인미 또 귀문간살 또 들어왔죠. 그래서 멘탈로 좀 흉한 부분을 좀 정서적인 혼란, 그다음에 이제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멘탈을 잡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말씀드렸죠. 예, 적지적소에 항상 풀어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9월 기유월 보겠습니다. 개미일주는 육각공방에 놓였는데
이 공망도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상 대체로 씁니다. 그래서 인성 공망이니까, 부모, 윗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학문 배움의 성과가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멘탈을 잘 잡아야죠,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취준생과, 그 다음에 승진 준비하는 직장인은,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시기를 쓰면 좋습니다. 9월에 또 제설 수옥살이 발현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좀 각종 좀 재앙이 좀 들어오는데, 예, 관제구설, 그 다음에 손재수, 그런 것들. 근데 군검경, 세관원에 근무하면 업상대체로 발복해서 오히려 승진, 출세하는 운입니다. 이런 것들 빼고 매사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승패 다단하고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욱하는 성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육친간 무정하고 서로 인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은 서운한 감정만 앞서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문살 들어오는데, 이거는 자녀가 어리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꼭 가야 하면 천일염, 목주머니에 달고, 그 다음에 인사치레만 하고 나오면서 신발에다 천일염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가서 귀가 전에 목욕 깨끗이 하면 흉함이 격감이 됩니다. 남녀모두 연애운은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좀 강해지는 시기니까 이 자존심을 앞세우면 당연히 불화다툼 생기죠. 가을 절기에 이별수까지 동반하니까 잘 헤쳐나갈 것을 권합니다. 개사일주 보겠습니다. 상간생계가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추진력,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변화를 꾀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수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운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형, 무운지형,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9월 거 보겠습니다. 9월에는 기월의 개사일주 직장인은 좀 승진이 좀 불리하고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인덕이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혼자 묵묵히 그냥 헤쳐나가는 그렇게 시기죠. 이렇게 인덕이 없는데 장성살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존심만 강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인정 안 하는데 자존심만 강해지니까 주변인들과 불화다툼 여기에 초래합니다. 개사일주는 쓸쓸함, 고독,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침체입니다. 중간에 좌절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육친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짧은 월은이지만 종교 철학에 이제 빠지면서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추구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대운에서 들어오면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예, 묵묵하게 한 달을 이렇게 맡은 일만 하면서 오지랖 떨지 말고 펼치지 말고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관성운, 인성운이 불리하고 인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도 이런 시기에 이제 성과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업 확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피드백해서, 본인 회사에 뭐 3명, 5명밖에 없어도 이런 스타트 분석에 대한 컨텐츠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경험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경력을 그쪽 분야에, 필드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종업은 적다고, 이렇게 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하시고요. 교제적인 커플은 이제 장성살이 들어오니까 자존심이 강해지죠. 네, 자존심 앞세워서 괜히 또 불화다툼 이런 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절기에 좋지 않은 이별수가 동반하니까 요 기월 잘 헤쳐나가실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